오늘은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형용사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명은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에서 당장 써먹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문장을 두 가지입니다. 나는 먹었다 햄버거를. 나는 샀다 집을. 나는 안다 저 남자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과 나는 산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가수는 사라졌어.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사용하겠습니다. 전자의 동사는 타동사, 후자의 동사는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두고 자동사는 전치사를 낀 다음 목적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적어를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로 구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with I, with she를 사용하지 않고 with me와 with her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형용사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나는 봤다 그 남자를. 그런데 그 남자는 찾고 있었다 은행을. 이 문장을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나는 봤다 그 남자를. 그런데 그는 찾고 있었다 은행을. 이때 and와 he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who입니다. 즉, who는 and와 he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름이 접속대명사, 즉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문들도 한번 볼까요? 나는 봤다 그 남자를. 그런데 그 남자를 너희 언니가 좋아했었다. 이 문장을 다르게 쓰면 나는 봤다 그 남자를. 그런데 그를 너희 언니가 좋아했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nd와 힘의 역할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whom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다시 이 두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사용한 who와 whom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who와 whom이 접속사 an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동사가 두 개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who와 whom을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행을 찾고 있던 그 남자를 봤어. 나는 너희 언니가 좋아했었던 그 남자를 봤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다른 말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즉 형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그 집은 가지고 있다 큰 정원을.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지고 있다 큰 정원을. 이때 그런데 그것은의 줄임말이 위치입니다.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그 집을 나의 할머니가 샀다.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할머니가 샀다. 이때 그런데 그것을의 줄임말이 또 위치입니다. 즉, 위치는 그것은도 되고 그것을도 됩니다. 이 위치가 그것은인지 그것을인지는 뒷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은다을 문장에서 은이 빠져있는지 을이 빠져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은이 빠져있으면 주격관계대명사이고 을이 빠져있으면 목적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할머니가 사셨다.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그것 안에서 할머니가 사셨다. 이때 이는 문장 제일 뒤로 보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문 하나만 더 볼까요? 나는 원한다 친구를.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나는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또한 with는 문장 제일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모든 해석은 명사를 수식해야 합니다. 나는 할머니가 살았던 그 집을 안다. 나는 내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은 더 들으셔도 되고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예문을 몇 개 보겠습니다. 나는 살고 있어 그 집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가 살았었어. 이때 and there은 where로 바꿀 수 있으며 너는 그날을 기억하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만났었지? 이때 and then을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접속사와 부사의 조합. 이것을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관계사, 즉 형용사절과 형용사절을 이끄는 형접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관계사에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부사가 있으며
이 둘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후 뒤에는 주어가 없으며 whom 뒤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which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중 하나가 없습니다. when이나 where, why, how 뒤에는 빠진 것 하나 없이 완벽한 문장이 존재합니다. 반복하시면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독해에 적용해 봅니다. 잠깐. 아무리 봐도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그 남자를 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나는 그 남자를 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나는 그 남자를 안다. 그런데 그 남자와 함께.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그 집은.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그 집을.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는 그 집을 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때. 이것만 아시면 독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